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스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2020년 소비 트렌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어떤 소비 형태가 이 새로운 2020년에 그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새로운 소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통업계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그런 취업준비생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실 텐데요. 그 이외에도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뭐 꼭 유통이 아니더라도 영업관리 전반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그래도 면접에서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꾸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녹이면 되겠느냐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지원 동기에는 내가 이걸 잘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직무 강점인데, 그런 나의 직무 강점과 역량을 어떻게 이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겠다라는 데에 여러분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런 역량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소비 트렌드, 이런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우리 기업에서 이런 소비 트렌드를 적용해서 이런 새로운 신상품을 만드는데, 이런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에 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끌어들이는 데에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살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및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입사 후 포부에도 이 내용을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있죠. 이 기업은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고,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발견하기가 기업 자체에 대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특징을 가진 상품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품군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혹은 이런 새로운 뉴 에이지의 소비 트렌드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꼭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선점을 말씀하시는 데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시사 이슈 중에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까다로우시죠. 뭔가 시사 이슈? 난 뉴스도 잘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보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텐데, 꼭 이 시사 이슈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세계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 소비 트렌드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시사점으로 꼽아서 이것을 우리 기업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귀 기울여질 수 있고 조금 더 관심 가는 답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환 위기라든지 아니면 금융업계의 어떤 대단한 꼭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한 주제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죠. 사실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할 이 편리미엄이라는 것은 워낙 누구나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요즘 트렌드라기보다 정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쭉 있었을 소비 욕구였을 텐데요. 이 편리미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함에 비용을 소비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편리미엄이라는 것은 편리함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편리미엄을 말하기 전에 그 이전 소비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혹은 그 이전에 조금 더 각광받았던 형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욜로가 있죠. 욜로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만 산다. 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누리겠다. 내일이보다는 오늘의 이 행복감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욜로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 라떼는 말이야 하는 맨날 소비 그런 형태의 눈으로 봤을 때, 요즘 친구들은 저축을 하지 않고 현재 소비에 너무 충동적으로 어떤 본인의 저축이 아닌 부분에 소비를 크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발전된 형태, 욜로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편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모든 것을 탕진하겠다라는 그 탕진잼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탕진잼의 욜로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서 직접 홈쿠킹을 하고 싶어. 그런데 홈쿠킹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파 다지고 뭐 마늘 다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완제품을 사 먹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파, 양파 이런 것들 다 사와서 다 다져서 그것들을 다 가공하고 씻어서가 아니라 씻어져서 다져서 바로 냄비에 말 그대로 투하하기만 되는 그런 손질된 재료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먹겠다는 그 기쁨은 누리되, 대신에 내가 파 다지고 양파 다지고 이걸 썰어서 하는 이 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은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에 비용을 투자한다가 편리미엄의 골자인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재료가 모두 손질되어서 한 번에 넣기만 하면 되는 뭐 예를 들면 부대찌개, 이런 것들이 바로 편리미엄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노동의 분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끓여 먹는 어떤 특정 부분에 의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행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은 내가 노동을 분업화해서 그 분업화된 비용은 내가 직접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어떤 스타트업 중에 한 곳은 뭐 나물 반찬 같은 거 집에서 해먹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미 나물이 데쳐져서 대구로 이제 배송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뭐 양념만 해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꼭 이런 요식업 혹은 식품업에만 특정 뭐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장 개념을 보면 가사의 외주화, 노력 대행, 가정 간편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꼭 식품 기업에서만 종사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세탁물에 대해서 세탁을 내가 직접 우리 집 밖에 현관에 걸어만 놓으면 직접 세탁을 해서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뭐 세탁 특공대라는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노력 대행에 대해서는 워낙 들어보셨을 텐데 가사의 외주화 등도 예전 같으면 우리가 무슨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만 뭐 가사 도우미를 분들을 고용을 해서 뭐 집안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가사를 분업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를 외주화하여서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라든지 간단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외주를 주고 그러면 뭐 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동을 분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부분의 노동들이 세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 어떤 산업별로 각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가사의 분업화, 외주화, 노동의 분업화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보셔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꼭 새로운 상품까지 아이디어를 내서 가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트렌드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한 새로운 개념들을 제가 뭐 입사 후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나는 정치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소비 트렌드들에서만 특히 우리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금 여러분께서 개념을 알아가시면 이게 오히려 더 면접에서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단축에 대한 것들로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최근에 이마트라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유통 기업에서 매출이 급감했다. 절반 이상이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온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옴니화가
확장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장을 보는 그런 시스템들에 있어서 온라인에 대한 개발이 조금 미흡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매출 급감의 원인이었다라는 기사를 접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정말로 내 가족이 먹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편리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바로 허마신성이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하는 서비스죠. 이 허마신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선식품입니다. 신선식품을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선택한 상품을 집에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걸 계산대까지 들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을 선택한 후에 그냥 QR코드만 찍고 바로 나가면 그 제품이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판 매대까지 직접 가서 그게 고객의 집으로 30분, 1시간 이후면 배달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개념들인데요. 우리가 꼭 경쟁 업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마트의 경쟁 업체는 롯데마트요.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차별화가 안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두 가지만 알아가셔서 이야기를 해도 이 주변에 있는 나의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말 특정 기업의 면접을 본다라고 하실 때에는 국외 기업의 성공 사례, 그리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접합해서 답변을 만드시면 훨씬 차별화를 하기가 쉽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 볼 개념은 업글 인간입니다. 업그레이드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나 자체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니까 자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자기 성장, 그래서 뭐 자기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뭐 책도 보고 그래서 강연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에서 나아가서 주체화된 인생 설계, 그 주체화된 인생 설계라는 건 내가 굉장히 투잡에 대한 개념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생계형 그런 투잡해서 뭐 회사가 끝나고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동의 투잡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퇴사를 위한 그런 투잡의 개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끝나고 살짝 해봤다가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면 퇴사를 할 목적으로 하는 인생 설계가 굉장히 최근에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면 최근에는 생계 기술형 강의 강연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장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기업에서 다양한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프로모션을 할 때 조금 더 어떤 특정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상품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뭐 마케팅으로 혹은 홍보로 제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금융기업에 종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뭐 1인 기업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어떤 보장성 금융상품,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1년 뒤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마련. 그래서 이 뭐 예를 들면 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뭐 어떤 뭐 다양한 강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은행권 지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품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기업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최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보았고 그런 감각이 얼마나 있느냐도 실제 이 지원자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적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겠죠. 이거는 비단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뭐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나의 어떤 추가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혹은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면접에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가 굉장히 발달을 한 것만 봐도 업글 인간에 대한 니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예능적인 소비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떠올랐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굉장히 깊은 어떤 뭐 세계 역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이라든지 그런 조금 더 분석된 그런 컨텐츠들이 조금 더 상위 명단에 올라가는 것을 봐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어떤 증거 자료식으로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참고하시면 좋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뭐 오늘의 집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날 가장 잘 된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게 무슨 50평, 뭐 60평짜리 엄청난 뭐 갤러리 아포레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취방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10평짜리 뭐 정말 뭐 최근에 이슈가 된 건 1평짜리 이런 작은 자취방에서 굉장히 정말 10평짜리를 50평짜리처럼 쓰는 그런 인테리어들을 소개를 하고, 그 인테리어 소개된 곳에 있는 그 제품들을 모두 이제 번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자 어떤 잡지 같은 그런 소개 서비스를 접합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트렌드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자기 성장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크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나의 어떤 그 여가 시간에 대한 성장,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비록 10평짜리 그냥 원룸에 살지만 그냥 원룸이 아니라 이 원룸을 내 딴에는 정말 대저택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1인 가구에 대한 소비 형태가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안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타깃팅은 모든 기업에서 정말 선호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이걸 한번 전자제품 업체, 그런 이제 여러분께서 워낙 또 가고 싶으신 기업 중에 이제 탑 에 드는 그런 기업들일 텐데,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대형 TV, 뭐 플렉서블 TV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니즈가 필요하겠지만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뭐 저가형 플렉서블 TV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스마트 TV라는 것이 뭐 그냥 굉장한 엄청난 뭐 형태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된 그냥 단순 TV여도 굉장히 1인 가구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혹은 TV가 아니라 모니터인데 TV를 굉장히 보는 것처럼 손쉽게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냥 오늘의 집 뭐 괜찮은 서비스지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걸 우리 기업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험 소비도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이미 유행했던 트렌드인데요. 이 경험 소비가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 예전 같으면 제품을 구매하는 것, 뭐 쉽게 말해서 뭐 내가 정말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내 생일 선물로 뭐 누군가가 어떤 제품을 줬으면 좋겠다, 상품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던 갖고 싶던 액세서리 혹은 내가 갖고 싶던 뭐 잡화, 가방, 뭐 옷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컸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는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 내 정말 힐링을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온전히 좋게 쓸 수 있는 어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니즈가 커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경험 소비 자체에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글 인간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들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합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업글 인간,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그 자기 개발은 곧 경험이다라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업글 인간들의 경험 소비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그런 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여행에 대한 니즈, 여행에 대한 상품, 여행에 대한 기업들이 이 정도로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에서는 하고 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특화된 어떤 것,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여행용 어떤 뭐 휴대가 간편한 어떤 상품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좀 여러분께서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어떤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각광받았던 아이템인데 부자 체험, 부자 5분 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금고에 엄청난 많은 금괴들이 있는데 그걸 만져보는데 5,000원. 뭐 어떤 굉장히 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뭐 몇 억짜리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 찍기 1회권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특징적 경험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매출을 낳았다라고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일 보장성 성장, 그리고 생계 기술형 강의 강연,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의 발달은 그냥 단순히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 하겠다를 떠나서 경험 소비에 대한 니즈로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최근에 트렌디한 어떤 서비스가 홈핏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헬스장 뭐 등록했다가 3번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출장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뭐 5만 원 선, 뭐 7만 원 선, 적게는 3만 원 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50분, 뭐 아니면은 뭐 30분 이렇게 해서 직접 트레이너분이 내 집에 방문해서 직접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것이 여기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확행이라는 것이 그저 소비, 그날의 어떤 나의 그 비용에 대한 탕진 이런 것들로 그냥 스트레스 풀이로 소확행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소확행의 트렌드가 조금 더 자신을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는 홈핏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일의 분업화해서 뭐 일일 도우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홈핏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선생님까지 직접 오셔서 할 정도라면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뭐 패션 기업에서도 이런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부터 시작해서 뭐 조금 더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1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도시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것 우리 집으로 직접 오고 우리 집으로 와서 청소를 해주고 직접 세탁기 완료된 걸 우리 집으로 배달해주는 그렇다면 조금 더 기업에서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조금 더 개인 맞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 오늘 여러분께서 접하셨던 이 소비 트렌드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개인 선택형, 그리고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기업 입장에서 발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개인 맞춤형 나의 뭐 색조를 한 뭐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업에서도 유통 단계에서도 개인 1대1에 대한 맞춤형으로 발전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이 조금 더 단순화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상품 기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보 수집 및 정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것을 여기서 이제 분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상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께서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뭐 개인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죠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미 면접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넘어서서 개인 맞춤형, 개인형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제 면접에서 추가하시면 좋은 내용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께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을 위한 주장에 대한 근거들로 이제 제가 1화 그리고 2화에 이어서 해드렸던 어떤 소비 트렌드의 분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여러분께서 보셨던, 여러분께서 캐치하셨던 어떤 새로운 소비 트렌드 한두 문장 정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시한 뭐 홈핏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 그런 기업 사례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품, 이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어떤 트렌드에 대한 정의 한두 문장, 그리고 예시한 한두 문장, 그리고 기업에서 적용한 한두 문장 정도에서 5문장 정도의 내용을 완성하시면 충분히 면접관에게 눈에 띄는 지원자로 여러분께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 트렌드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외워가셔서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몇 날 며칠 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런 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나름의 답변 만드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